예비중대를 3중대로 투입하기로 한 대대장은 명령을 하달할 지휘수단이 모두 사라지자 대대본부까지 직접 뛰어가기로 합니다. 공호 시 30분 대대로 복귀한 대대장은 1중대에게 3중대를 지원하라고 출동 명령을 하달한 뒤에 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두 개 대대 규모의 적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후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대대는 공호 시 10분경에 이미 2, 3중대와 통신망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후의 작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1대대가 파악한 작전 상황을 종합해보면 충무고지의 1개 대대, 은동의 1개 대대, 두락산의 1개 대대로 총 3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실제로는 북한군 4개 대대가 1대대를 공격하고 있었으며 장현리에 주둔하고 있던 2중대 2소대의 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통신망 단절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대대가 예하중대와 교신이 단절된 시각은 공호시에서 공호시 10분 사이입니다. 이때는 두락산의 3소대와 은동의 1소대가 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대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편 2소대의 북한군이 공격한 시간은 공호시 40분경으로 이미 대대와 통신이 단절된 지 30분가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대는 이런 이유로 2소대의 전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대의 출동 명령을 하달한 지 30분가량이 지난 06시경 대대장은 1중대를 직접 지휘할 요량으로 대대 밖으로 나왔는데 10여 미터 걸어나가자마자 적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포탄이 터지고 나서 대대장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전령인 김영석이 대대장의 유일한 유품인 손목시계를 수습했습니다. 그때 손목시계가 가리킨 시간은 06시 10분이었습니다. 1대대장의 전사 소식은 연대장에게까지 전달됐고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대는 두락산의 3소대, 장현리의 무명고지의 2소대, 은동에는 1소대를 배치하였습니다. 04시부터 04시 30분까지 공격 준비 사격으로 통신망은 단절되었고 05시 북한군은 38도선을 넘어 1개 대대가 두락산을 공격합니다. 이때 3소대원 한도수의 증언에 따르면 두락산은 1고지부터 4고지까지 있었는데 그중 소대가 있는 1고지는 적 포병의 집중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3에서 4고지 사이에서 경계 중인 한도수는 20여 명의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고 경계 초소에서 탄약을 다 소모할 때까지 방어하다가 본대로 철수했는데 소대는 이미 철수하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 3소대장 윤기주 중위는 두락산에서 전사합니다. 북한군은 06시경 두락산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동을 방어하는 1소대도 05시경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교전하였는데 1소대장 김철주 중위도 여기서 전사합니다. 안타깝게도 1소대에 대한 기록은 그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05시 40분경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2소대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2소대장 빈구현 중위의 증언에 따르면 소대 방어진지로 무질서하게 올라오던 북한군을 발견하고 화력을 집중하여 타격하면서 5차례나 되는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소대는 전사 5명, 부상자 8명으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생존자는 15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두락산에는 붉은 기가 펄럭이는 게 보였고 도로에는 한 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중대본부 방향으로 행군하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소대장은 부상자 발생과 탄약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진지를 버리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06시경 이중대는 나름 선방한 이소대를 제외하고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일중대는 06시 10분경 3중대 본부가 있는 자동으로 출동하였는데 이때는 북한군이 이미 3중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대대본부로 남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3중대의 작전 상황을 알리 없는 1중대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는데 북한군도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행군 중 북한군과 조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행군 중에 기습 공격을 받는다면 중대가 괴멸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옹진반도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아침에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이날도 안개가 심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남하하는 북한군과 북상하는 일중대는 서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07시 북한군의 일부는 행군 중인 일중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대본부까지 진출하였고 같은 시각 일중대도 안개 속 행군으로 무사히 자동에 도착합니다. 일중대는 30분가량 자동에서 멈춰 있었는데 아마 안개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자 전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07시 30분 안개가 걷히면서 시야가 확보되었는데 이때 서로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일중대와 북한군 위치는 전해지지 않기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북한군의 예상 이동로와 당시의 일중대 기록을 고려했을 때 아마 이 일대에서 전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중대는 좌우측에 있는 북한군으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각종 전투 사례를 찾아보면 지금과 같이 불리한 위치에서 집중 사격을 당했을 때 훈련이 돼 있지 않거나 전투를 처음 겪는 부대는 지휘 체계가 와해되고 부대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급격한 사기 저하와 함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철수하기 마련입니다. 일중대는 이 상황에서 부대의 통제력을 잃지 않고 조직적인 저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받는 와중에도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부터 고도의 훈련과 높은 사기가 없었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휘체계의 확립은 조직적인 저항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며 이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상자를 최소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시간 동안이나 교전을 이어간 일중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탄약을 거의 소진해 더 이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중대는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육박전을 감행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적, 지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탄약을 거의 다 소진한 부대가 철수는커녕 육박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사기가 매우 높은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09시 30분 일중대는 마지막을 직감하고 최후의 육박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북한군은 돌연 반스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1대 대장이 요청한 2대대 지원 병력이 때마침 자동에 도착한 것입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가 꼼짝하겠어! 지원 병력의 기습을 받은 북한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일중대를 기적적으로 구원한 이대대는 역습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대대의 활약상과 함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너와 함께한 여름의 끝까지
그린 미래 그날의 희망을 기억할게 10년 후 8월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 너와 돌아가는 길 마음속으로 외친 언급의 사실 내게 정말 고맙다고 우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웃는 얼굴로 너는 말했어 우리들의 추억 속에서 이제 여름방학도 조금 더 지나면 끝나버리는데 햇님도 달님도 아름답게 빛나네 슬펐던 기억 쓸쓸한 기억 다투기도 서로 많이 했었지